요새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거나 아니면 회사 동료들과 가기로 한 회식 나중으로 미루는 분들 계시지. 그만큼 상황이 많이 엄중하다는 뜻일 낀데 꼭 필요한 외출만 하고 되도록 사람들을 덜 만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는 연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연말이 다가오면서 들뜨기 쉬운 마음 차분하게 달래봐야겠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오늘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부산도 예.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의 예. 코로나19 상황을 좀 진단해 주시죠. 일단 우려스러운 건 오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7,000명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어제도 160명의 부산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99명은 돌파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초등학생 같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확진됐습니다. 초등학생 22명, 중학생 2명, 고등학교 2명이고요. 초등학교 10곳이 지금 현재 조사 대상 학교로 분리돼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실내 체육 시설이나 그다음에 종합병원 그리고 사구 유치원 그리고 사구 유흥주점, 해운대의 전통시장 이런 곳곳에 기존의 집단 감염에서도 추가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최근 일주일간을 쭉 살펴보면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근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확산이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는 그런 감염 지표가 악화됐다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그 하루 평균의 감염자가 거의 한 109명 정도, 110명 정도 지금 굉장히 늘은 상태죠. 그런데 입원한 위중증자의 숫자도 하루 평균 32.6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10명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망자도 6명이었고요. 연령대는 80세 이상 3명, 70대 3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전체 확진자 66% 정도 되고요. 특히 60대 이상의 확진자의 돌파 감염률이 86.4%로 이 어르신들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항체의 역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돌파 감염이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도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 전국 단위의 그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은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의료 대응 역량 전체를 좀 초과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수도권의 그런 매우 높은 단계가 비수도권에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코로나19 위험도는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위험도를 이전에 비해서 좀 다르게 우리가 책정을 한 새로운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죠. 이건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발생하고 있는 실제 그 현황, 그리고 예방접종 세계 영역의 17개의 평가 지표를 나눠서 매우 낮음과 매우 높음의 5단계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높음의 의미는 뭐냐면 매우 높은 단계가 일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방역의 어떤 그 단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수도권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숫자를 제한한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의 어떤 정책을 새로 발표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의 확산세가 물론 이전에 그 사적 모임 제한을 한 이전의 상태의 어떤 결과로 볼 수는 있지만 확산세의 추세로 봤을 때는 올 연말이 가기 전에 10,000명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그런 전망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의사협회가 재택치료관리기관을 기존 병원급 위주에서 동네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재택치료자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면 일단 특별한 그 건강에 심각한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게 없고 재택치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것, 예를 들면 그 고시원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실제로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를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16,000명
정도가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숫자가 굉장히 급증함에 따라서 실제로 병원급 위주에서 재택 치료 관리라는 것도 어려움이 좀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의원급으로도 확산을 해서 관리라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했고요. 산소 포화도나 발열 체크만으로는 이러한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서 좀 세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동네 의원급까지 관리의 의원을 확산시킨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코로나19 이제 시작되고 나서 이게 이제 연령층이 높을수록 조금 더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연령층이 낮은 아이들은 뭐 아이들이 걸리거나 하면 가볍게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슴 아프게도 어제 두 번째로 10세 미만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두 번째 발생한 그 10대 미만의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보유했고 사실은 11월 25일 날 발생해서 12월 2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치료 기간에서 그 치료 중에 사망한 사례인데요. 사망 원인은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10대들도 사실은 이 확진자가 늘면 그만큼 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10대 예방접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10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조금 확대하고 있고 적극 권고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 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또 학원의 그 방역 패스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미뤄봤을 때는 시사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실신 또 호흡곤란 증세까지 있었던 응급실에 실려왔었던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했던 40대 산모가 3주 만에 또 건강하게 퇴원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임산부에 있어서 코로나19가 어떤 위험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데요. 28주차, 임신 28주차인 40대의 산모분이 지난달 11일에 증상이 있어서 14일에 실신 상태로 응급센터를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확진을 받고요. 근데 이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과 산소 요구량이 굉장히 증가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폐렴이 굉장히 갑자기 악화됐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산모도 위험하지만 태아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해서 1.48kg의 28주 미숙아를 출산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상태로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예. 산모는 건강하게 퇴원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요. 산모는 훨씬 더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미리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산모분들은 특히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씩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임신하신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백신을 이거 지금 백신 패스 요 제도 때문에도 그렇고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그 3분의 1 주기에 해당되는 28주 이후의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아직까지 임산부에 대해 백신 접종은 미국에서도 적극 권고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또 청소년 백신과 같이 여러 가지 논란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백신은 임신 후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라고 객관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고위험군에 해당되거나 또는 그 확진자와 접촉을 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백신 접종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뭐 임신부들 중에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앞서 유행했던 베타 변이나 델타 변이보다 코로나19 완치자를 또 재감염시킬 위험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국립전염병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전에 베타나 델타 변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을 된, 다시 말해서 확진되고 난 뒤에 완치된 분들이 재감염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 오미크론은
확진이 돼서 완치가 된 완치자에서도 다시 재감염 위험성을 기존의 델타보다 거의 4배에서 5배 이상 높인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오미크론의 전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완치가 된 분들도 6개월 정도 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도 지금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완치가 되었던 분들도 혹시 접종을 예방접종에 대해서 주저한 분들도 이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이런 보고를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확진됐다가 완치가 됐다. 그럼 우리 보통 다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 아닙니다. 아. 석 달 정도는 조금 그래도 확진 재감염의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네. 석 달 이후로는 재감염된 경우가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좀 지나고 나면 접종을 하시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진짜 위드 코로나처럼 앞으로 뭐 5년, 1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백신을 좀 더 맞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국 정부 자문단이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독감과 같이 주기적 유언병 상태로 정착하는 데는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5년에 10년 동안 백신이나 부스터샷이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학적 어떤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미지의 요건에 어떤 개입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